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장 초대석.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2부. 자, 오늘 지난번에 잠깐 오셨다가 오늘 이제 출연하시게 됐어요. 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마케팅 이사님 박인성 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뭐 보셨으니까 바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1부 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 이제 20초 드릴 테니까 앞에 보시면서요. 멋진 소개, 꽉 찬 소개 한번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성 이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현재 저는 그 보험업력 한 10년 정도 되고 있고요. 2년 FC하고 7년 동안 지점장 생활하다가 지금 A 플러스 에셋 금융 어드바이저에서 마케팅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성입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제 보험과 관련된 재능 기부를 하면서 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 안 됐나요? 예,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10년 넘게 보험 일을 하셨다고요?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요? 그럼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현실적인 답변을 드려야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보험에서 입사할 때 저희 그 임원진 분들한테 질문을 들었어요. 예. 형식적인 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답을 원하십니까? 예. 네, 둘 다 말씀하라고 하셔갖고 현실적인 답은 소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싶었어요. 소고기를 마음대로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많이 벌고 싶었다. 네. 아, 역시 솔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보험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 제작진들이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첫 번째 키워드를 하나 넣었다고 합니다. 네. 보험에 미친 놈.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처음에 그 이 보험업을 할 때 제가 사실은 그 대학 다닐 때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전자공학이요? 네, 그리고 예.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보험업을 입문을 했는데 예. 처음에 사실 너무 창피했어요. 왜요? 보험이라는 어떤 이런 카테고리의 어떤 업을 갖고 예.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제가 뺏어오는 기분. 그래서 이 보험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가치를. 네. 예.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예. 친여동생처럼 지니고 있는 어떤 동생한테 예. 이제 암 진단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암 진단금을 네. 그 비싸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예. 보험금에 보험료를 맞췄어야 되는데 예. 그 동생이 주머니 사정이 너무 제가 이제 배를 한 나머지 예. 보험금을 200만 원밖에 못 줬어요. 왜요? 그만큼 싸게 가입을 시킨 거죠. 싸게 가입시켜 갖고. 사실 의미 없는 그 어떤 금액의 보험을 가입시키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보험에 미쳐서 이제 뭐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험하면은 이제 보험이 본질,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부여를 시키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기가 결국 계기와 그 보험의 본질 말씀하셨던 것들 경험에서 온 것들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이거 회사 금융 판매 전문 회사인데 회사 홍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사실은 그 모기업이 따로 있고요. A 플러스 그룹이 따로 있고 A 플러스 그룹 안에는 뭐 A 플러스 리얼티 이쪽은 이제 부동산 회사고요. 그리고 모기지 이쪽은 이제 대출 회사고 그리고 A 플러스 뭐 라이프 여기에는 이제 상조라든지 그리고 줄기세포와 관련된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떤 생로병사를 모두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그룹 산하의 하나의 자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보험 대리점을 최초로 이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상장을 했고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1,800원 정도?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보험부터 아니면 법인 보험 그리고 뭐 주식, 펀드, 노무, 회계까지. 그래서 개인 보험도 잘하지만 법인 보험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컨설팅으로도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야, 오늘 또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정말 능숙능랑하게 말 잘하십니다. 자, A 플러스 그룹 부동산, 대출, 상조, 주기세포. 뭐 다 있네요. 네. 다 필요로 하는 것들. 엄청 큰 A 플러스 그룹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험 컨설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좋게 보는 시선들이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보험업도 세일즈거든요. 예. 근데 세일즈는 보면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도 있고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도 있고 대표적인 유형의 상품은 자동차죠. 예.
자동차 계약을 맺으면 이게 뭐 일시불이든 할부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죠. 원하는 차를 샀으니까. 근데 이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예, 어떤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현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매월 통장에서 돈은 꼬박꼬박 빠져나가죠. 맞습니다. 예, 게다가 이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착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입사는 이 문턱이 되게 낮아요. 예. 하지만 요 문턱이 낮은 곳을 이제 뚫고 입사를 해서 이 보험회사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1년 내에 한 70% 이상이 그만두거든요. 그만둬요? 네. 힘드니까? 네. 아.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계약을 하는 대상은 지인들. 네, 믿고 계약을 했는데 보험을 그만두고 그래서 인식은 안 좋아지고 이런 게 누적되는 거고 조금 뭐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나온 책이에요. 생명보험사의 교과서. 1876년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일본의 테이코쿠 생명보험사라는 회사가 예. 부산 쪽에 대리점을 출범을 합니다. 예.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을 때 예. 뭐 일본에 있는 보험사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강매를 시켰겠어요. 예. 원치 않아도 계약을 해라 해놓고 해방이 된 직후에 이들은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철수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점차 누적됐던 게 아마 지금의 보험의 이미지. 사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형의 상품을 세일즈를 하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그리고 저희 그 이 일 자체가 사실은 금융업이에요. 굉장히 솔직해야 되고 예. 그리고 사기성이 되게 짙어질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대상을 상대로 계약을 할 땐 저희는 뭐 개인 보험 예를 들면 뭐 고지의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아팠던 병력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성실하게 알려준 다음에 예. 보험회사는 이거를 토대로 인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축소고지하는 거예요. 아팠지만 아프지 않았다. 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왜? 그냥 당장의 어떤 그런 욕심이 좀 크니까.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보험금 지급도 안 되고 취소가 되고 냈던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받고 보험 설계사하고는 이제 틀어지고 이런 어떤 그런 몇 안 되는 사례들 역시도 보험에 따른 전체적인 이미지가 조금 실추되는 내용 중에 원인이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보험도 역사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1876년 테이크워크 생명보험 일본인 그룹이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환급을 안 하고 철수를 했다. 네. 그 돈은 먹고 먹튀했다는 거잖아요. 먹튀죠. 야,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진 게 큰 계기가 됐다. 네. 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 하나 네. 얻었군요. 근데 그때부터 1876년 보험 되게 일찍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이야, 그렇군. 1800년도에 들어왔다. 그렇고요.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뉴스대장 마케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진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는 이제 보험 마케팅 쪽이고, 예. 우리 그 코너는 조금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지만, 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홍보잖아요. 그렇죠. 홍보. 그러면 홍보는 예. 유형의 홍보가 있고, 그러니까 유상의 홍보가 있고 무상의 홍보가 있는데 유상은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을 비용으로 사는 거고, 예. 무상은 시간과 어떤 그런 이 노력을 제가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후자의 마케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상. 예. 예. 그 뭐 가령 지금 어떤 메커니즘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보험은 어쨌든 이 홍보를 해야 되는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SNS 마케팅을 많이 하시겠죠. 페이스북, 블로그,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를 예를 들으면 네이버도 결국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블로그에다 대고 제가 처음부터 보험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막 글을 올리게 되면 제 글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은 아주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 나는 그냥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순수한 목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구나. 발톱을 숨겼다가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일단은 안심을 하죠. 이 사람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다. 근데 나중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첫 시작이 중요하군요. 네. 첫 시작이 아무렇지 않게 홍보 아닌 척 자기 일상 올리면서 그다음에 점점 홍보로 간다. 그게 또 새로운 팁 하나 얻었습니다. 자, 이게 특별한 마케팅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저희 제작진이 사전 인터뷰하면서 생소한 수상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연락 오셔갖고 예, 어떤 과거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몇 개 적어본 게 있는데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3W라고 하는 부분을 64주를 했고요. 이게 뭐예요? 3W는 보험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여기에 W는 위크예요. 주간. 위크. 예. 예. 앞에 3은 이제 계약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계약 그러니까 세 건의 계약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그 주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건의 거. 예. 그래서 계약을 64주 동안 주당 매주 세 건씩 이제 끊이지 않고 1년이 52주거든요. 그쵸, 1년 넘게. 예. 1년,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1년 3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네, 계속. 네. 이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예. 목표로 두었던 것 중에 이루기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우리나라 거의 이게 기록이 있어요? 뭐 300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00주도 있어요? 예. 그 몇 년이에요, 그러면? 300주면은 대충 6년 이상 되는 거죠. 와, 6년 이상. 네. 그럼 부천 지금 지역구가 어디시죠? 계시는 저는 지점이? 현재 이제 서울 쪽에 있고요. 예, 서울 네, 쪽에. 네. 서울 쪽에서 랭킹 안에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3W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많아요? 보험사에서 3W 50주가 최소 주수예요. 인정하는 주수가. 50주가 최소. 1년. 1년에. 예. 근데 하시다 포기하고 그래서 3W 50주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뭐 이력 여기 MDRT라고도 적어놨는데 예. MDRT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음. 말하자면 10억인데 10억. 10억의 가치가 있는 연봉 1억 이상의 어떤 그런 이 설계사분들이 예. 전 세계 협회에 등록돼 있는 어떤 그런 협회명이에요. 예. 예, 그래서 MDRT를 이룬 설계사분들은 되게 많은데 사실 50주 이상을 하신 분들은 MDRT 회원 중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MDRT의 협회에 등록된 사람 중에 50주 이상한 사람은 많지는 않다. 네, 뭐 제 자랑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러면 그 64주 했던 네. 그 비결의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람들 만났을 때 그리고 계약이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1년 넘게. 네. 예.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땐 예. 제가 만약에 초창기에 어떤 그런 이 설계사다. 그러면 아마 우리 대장님이 지금 제가 돈으로 보일 겁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지? 예.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정보의 어떤 바다다 보니까. 그래서 제 수가 읽힙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진단금을 지급하면서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어떤 쉽 자체가 세일즈맨십에서 이제 FC십으로 바뀌어요. 컨설턴트십으로. 예. 보장의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달했을 때 이분들이 진심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도 해주시고 소개도 통해서 소개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3W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맥이 많다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 인맥이 많든 적든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요 3개월 안에 평가가 끝납니다. 3개월 안에. 인맥이 아무리 많은 좋으신 분들도 3개월이 지나면요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만날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이 정착률이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평가가 됩니다. 3개월이 그게 고비네요. 3개월. 네. 3개월 버티면 쭉 갑니까?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느냐. 보험사에서 이제 12주 동안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도 저도 따지지 말고 매니저가 하라는 대로 12주만 똑바로 하면 무조건 롱런한다 이런 이제 속설이 좀 있는데 속설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오래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부진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사님의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하면 아까 그 처음에 만났던 암 진단금 아닙니다. 첫 번째 고백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기억납니까? 네, 생생합니다. 네. 한 달 동안의 교육을 받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선배들이 문 앞에 줄 서서 박수를 쳐줍니다. 활동을 하러 나가니까 첫 활동을 하러 나가니까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와라. 저희 동기들이 있었는데 동기들이 사실 뭐 속된 말 엄청 빵빵했어요. 직장도 좋은 직장 해놓고 뭐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심지어 뭐 의사를 포기했던 친구들도 있고. 의사도?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부천에 와서 예. 저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갔어요. 동창. 근데 저는 항상 바빴던 놈이거든요. 예. 근데 대낮에 그 친구 찾아가니까 그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웬일이냐. 그 친구 게임방 대표였거든요. 게임방, PC방. 네. 그래서 저 보험회사 갔다고 하니까 뭐 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왜 욕을 하냐. 예. 자기 보험 많다고.
너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다. 어. 그래서 그러면 네가 먼저 보험 얘기를 꺼냈으니까 내가 보험 얘기를 하겠다. 얼마 하느냐? 100만 원 낸다. 야, 100만 원 내든 110만 원 내든 티 안 나니까 10만 원만 하자. 해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까먹지 않아요. 87,550원짜리 암보험이었어요. 암보험. 네. 그 계약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계약 성사는 했는데 네. 자존심은 좀 상했을 것 같고. 처참했어요. 네, 이러려고 일한 게 아닌데.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남들과 조금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지점장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여기는 학자들이 일을 하는 도서관이 아니다. 나가서 활동을 해라. 부딪혀서 깨우쳐라. 용병을 데려다가 전쟁터로 내보내는 곳이지. 예. 근데 저는 전쟁을 하는 방법을 익혀야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대립이 엄청 컸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때 공부했던 노력으로 했으면 서울대 가지 않았을까. 와, 그 정도로. 네. 와, 이론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네.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네. 그때 보험한 그 테이크원도 그때부터 1876년에 만들었던 테이크워크 그때 공부하신 겁니까? 네, 계속 익히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고객분들한테 갔을 때 일반적인 FC 분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면 되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관심도 이제 끌고 딱 상담하러 가면 알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좀 멀리 앉아 계시다가 예. 점점 가까이 오시면 와요? 예. 그러면 저 촉이 오죠. 이분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뭐 되게 잘나는 척인 것 같지만 사실 저 우여곡절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추억 속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나왔네요. 영업도 공부다라는 거. 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차별화를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예. 일단 그 법인 쪽의 내용은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만약에 뭐 개인 보험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암보험을 예를 들겠습니다. 암보험. 암에 걸리면 암 진단금이 필요하고요. 암 진단금이 필요한 이유는 치료비를 쓰기 위해서. 치료비 그렇죠. 근데 암에 걸리게 되면요. 병원에 가서 산정특례 대상을 받게 되고 산정특례 대상을 받으면 이제 상당수의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암 진단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치료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기대 여명이 길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치료를 못. 치료제가 없으니까. 치료제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치료를 못하는 이유가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니까. 만약에 뭐 항암 치료한다,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를 하는데 그러면 머리가 빠지고 항문이 열고 입안이 열고 오심 구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항암 치료를 못해요. 그러면 완화 치료라는 걸 병행해서 계속해서 치료 효과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치료를 하자니 돈이 없는 거예요. 걔는 산정특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치료가 같이 들어가면 어떤 기대 예명에 따른 효과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요즘에 뭐 표적 항암제, 뭐 면역세포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 뭐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치료를 받을 때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자체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 10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 걸리셨거든요. 어떤 암? 저희 아버지는 간암 걸리셨는데 간암. 지금도 치료 중이시지만 굉장히 많이 호전되셨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겪어 보니까 암보험을 내가 세일즈 할 때 정말 이게 당위성이 있게 세일즈 해야지 단순히 진단금 5천만 원 필요합니다. 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생활비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냐 죽냐의 문제에서 살리고 나서 봐야 되는데 살리고 나서 생활비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고객분들한테 좀 달리 접근을 하니까 고객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과정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네. 과정.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요.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제 관련 방송국까지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 저희 방송에서 재테크 관련 코너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번 팁 좀 한번 주시죠. 일단 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팁을 드리자면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상품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초.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입문 과정에서 다 배웁니다. 예. 예, 단기는 어떤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고 중기보단 장기는 유동성은 약간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고. 그래서 상품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펀드에서는 뭐 ETF가 있을 수 있고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기에는 예적금이고 당연히 그리고 장기 쪽으로 이제 보험 상품 이런 것들 절묘하게 이제 이루어서 어떤 그런 보험 상품을 구성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제 벌어들인 인컴 자체는 제한이 좀 있거든요. 예. 여기서 돈을 불리는 방법에 따라서 남들보다 조금은 유연성이 있게 이 상품을 선정을 한다면 예. 동일한 노력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금액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또 경제방송 한번 모셔야겠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에 미친놈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별명이 불리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 보험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창피했고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그 암 진단금을 2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저 스스로가 갖고 있던 그런 굉장한 미안함 이런 걸로 해서 다시는 제 철칙이었어요. 이 업을 하면서 저는 절대 보험료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분이 저한테 나는 뭐 비용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정도 선에서 합시다. 예. 라고 말씀드리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용되는 금액 자체가 해당되는 어떤 그 보장의 크기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전 그 계약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보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그걸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모든 불신과 불만은 저한테 다 화살촉이 돌아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상담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예. 저는 보다 보험금에 따른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고객님한테 조금 더 큰 보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계속 세뇌시키고 보험은 가치 있는 일이야. 예, 그래서 전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 처음부터 보험 얘기를 꺼내지 않거든요. 하면 해줘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예. 예. 뭐 상담해달라면 원하시면 해드리고요. 계약하자는 말도 하지 않아요. 예, 원하시면 하는 거지. 근데 그럼 이제 만약에 보험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구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 떠듭니다. 예. 뭐 저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이거 사람들이 정말 미친놈이라고 또라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미친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이제 보험에 미친놈. 자, 이번에는 족발에 미친놈. 자, 한번 질문 한번 보도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번 달 초에 나오셨던 김현진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같이 방문하셨어요. 네. 두 분이서 족발집 공동 대표라고요? 네. 자,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또. 그 상동 쪽에서 상동 족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인천 간석 쪽에서는 이제 그 미역국하고 닭발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사를 같이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어떤 우연한 계기로 저한테 같이 동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일단은 질러보고 마는 성격이라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2년이 돼서 이제 3년째 같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가 어떤 계기예요? 보험에서는 동행이랄까 조인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수와 부사수가 같이 상담을 가는 걸 조인업이라고 하는데 조인업. 예. 예. 이제 김현진 대표와 같이 조인업을 나갔습니다. 일산에는 화정동. 상담 누가 사수예요? 제가 사수죠. 그렇군. 역시 이제 부지점장 때 이제 1호 FC였어요. 1호 FC. 네. 그래서 그렇군요. 상담을 가고 상담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나왔는데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빵집에. 네. 그래서 이 집 뭐지 하고 이제 저희도 줄 서서 빵을 사 먹고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그 법인 컨설팅에서 법인 대표님을 만나러 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프랜차이즈 회사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 식빵과 비슷한 업을 그러니까 이 매장을 런칭을 한다. 예, 이 아이템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김현진 대표가 저희 하고 싶습니다. 예,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나와서 저한테 같이 해볼래? 이렇게 돼서 그냥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야, 정말 우연한 계기였군요. 자, 그리고 닭발 곱창도 같이 메뉴에 넣은 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김현진 대표 아이디어입니다. 역시 반응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우리 김현진 대표님께서 마늘과 쌈장을 꼭 같이 먹어야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족발 맛있게 먹는 방법 팁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김현진 대표가 마늘과 쌈장을 같이 먹어야 맛있다. 이건 뭐 개인적인 뭐 요즘 흔한 말로 개취라고 하죠. 예. 뭐 이사님 아닙니까? 그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 간장에다 회를 찍어 드시잖아요. 그렇죠. 간장이 회를 맞죠? 먹죠. 예, 저 그렇게 먹습니다. 회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초장에다가 아예 그냥 범벅을 해서 드시고 초장 맛으로. 예, 예.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만 간단하게 찍어서 드십니다. 아, 맞아요. 예. 그 비싼 소고기를 상추쌈에 싸서 드시지 않거든요. 예, 예. 족발은 새우젓에 찍어서 드셔야지만 족발이 갖고 있는 본연의 단짠, 단맛과 짠맛, 그리고 이런 어떤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새우젓에.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현진 대표하고. 네, 그래서 전 상추 이런 거 잘 손 안 댑니다. 손 안 됩니까? 오로지 쌈장. 쌈장. 새우젓. 새우젓. 야, 이게 저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네. 정말 미식가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네. 족발은 새우젓에 찍어라 먹어라. 역시 미식가십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미식가까지 보험 전문사에다가 미식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벌써 방송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소감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그 출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어떤 보험과 관련된 난리지에 대한 부분만, 지식과 관련된 부분만 재능 기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방송에 나와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업이 되게 힘듭니다. 대가도 큽니다. 예.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대가가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일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 마지막의 순간에 그분들한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희망이 저희 보험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업을 하고 계신 모두 분들 우리 일 되게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업사원은 대부분 의뢰 입장에서 갑을 모시는데 갑의 입장에서 영업을 하셔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의 입장에서? 네. 야, 이게 영업의 비법입니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 영업은 공부해야 된다. 갑의 입장에서 해라. 오늘 뭐 영업의 팁을 다 알려주셨는데. 야, 그리고 족발은 새우젓에 찍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릴레이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은 한번 지역이나 시에서 아니면 영업,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팁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누구 있겠습니까? 일단 고민을 해봤고요. 예. 이런 대장님께 질문을 받을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과거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되게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계시면서 프랜차이즈? 야, 이거 좀 호기심 있어요.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 계시면서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 일을 저지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혹시 캔시머라고 들어보셨나요? 캔시머. 예. 우리 PD님 캔시머가 뭐죠? 캔시머. 캔에다가 음료를 담고요. 뚜껑을 넣어서 실링을 하는 거예요. 그 콜라캔처럼 고객한테 손님한테 커피로 나갑니다. 실제 커피숍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하고 배달이 많이 되면서 페트병이 너무 세니까 이제 캔으로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많아요? 제품이. 근데 제가 그 상품을 보고 컨셉을 잡아서 제가 알고 있는 대표한테 가서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특허까지 나왔습니다. 특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래서 이 특허권은 제가 이제 그 김현진 대표한테 특허권을 줬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승인 대기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파 인증까지 받아서 저희가 뭐 다음 달 정도면 이 상품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캔시머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든 기능을 그냥 하나의 캔시머에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이분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혼자 팔로우를 해서 전부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분 한번 모셔서 이 프랜차이즈 영업의 어떤 그런 이 비법과 프랜차이즈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유심 있게 좀 말씀드리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분이 한분 섭외됩니까? 네, 뭐 제가 뭐 돈을 줘서라도 섭외하시겠습니다. 섭외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처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에 미친 놈, 자 족발에 미친 놈, 자 족발은 새우젓에 꼭 찍어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우리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마케팅 이사 박인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